다음 저기 모두 발언에 10년 후에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수신료라는 제도가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도 좀 모두 발언 이런 흐름은 KBS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낳고 있다. 10년 후에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저 회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지상파는 쇠퇴하는 미디어입니다. 지금 거의 모바일이나 다른 지금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KBS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상파 중심입니다. 물론 다른 지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상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소위 해서 수용자들을 같이 수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아니면 내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 형태가 다 바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후에 KBS가 과연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제 질의를 했지만 경영계획서에 수신료 얘기를 안 하셔서 수신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BBC 가이드라인을 주장하시고 세부 사항까지도 따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 정도 보면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셔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안 하셔서 계속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사장님 되시면 KBS 사장으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KBS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아주 통합의 분위기로. 진짜 일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신료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의 합리화, 구조 조정 또 어떤 직종 간 간마기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로 듣기는데 때에 따라서는 줄 세우기나 어떤 줄타기 등의 그 구습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하는 방송사로 만들고 싶다고 그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KBS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그 많은 인적 자원 가운데 몇 사람 소문난 사람들은 이미 종편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진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상파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1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한 1년 좀 넘게 남짓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은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요인을 제가 하셨다. 실제적으로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적자 난 건 아니고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10억이 단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단기 손실이 작년에 손실 난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지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이익이었는데 2015년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 현재는 적자 상태입니다. 12월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11월까지 근무를 하셨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스포츠 월드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1988년에 오픈한 체육관이 있는데 하도 노화돼서 거기다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재건축 중인데 내일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KBS 계열사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계열사 사장들이 계열사 사장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고 다 돌려 맞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어떤 그 자기 임기 내에는 무언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동안 인사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능력보다는 KBS 내부에서 임원을 하다가 정년을 못 채우는 경우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정년 채우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계열사도 하나의 그 회사로서 자립을 해야 되고, 본사가 어려우니까 본사를 사실상 계열사의 수익하고 본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보훈 인사가 아니고 제대로 공모해서 임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상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소위에서 수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후에 아니면 내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 형태가 다 바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후에 KBS가 과연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제 질의를 했지만 경영계획서에 수신료 얘기를 안 하셔서 예. 수신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BBC 가이드라인을 주장하시고 세부 사항까지도 따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 정도 보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하는 방송사로 매들고 싶다고 그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KBS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그 많은 인적 자원 가운데 몇 사람, 소문난 사람들은 이미 종편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진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상파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1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KBS 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1년 좀 넘게 하셨는데,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셔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안 하셔서 계속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사장님 되시면 KBS 사장으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KBS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아주 통합의 분위기로. 진짜 일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신료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의 합리화, 구조 조정, 또 어떤 직종 간 간마기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듣기에는 참 좋은 말로 듣기는데 때에 따라서는 줄세우기나 어떤 줄타기 등의 그 구습이 또 저기 모두 발언에 10년 후에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수신료라는 제도가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좀 모두 발언 이런 흐름은 KBS와 공영방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낳고 있다. 10년 후에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회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지상파는 쇠퇴하는 미디어입니다. 지금 거의 모바일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KBS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상파 중심입니다. 물론 다른 지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 낭비 요인을 제가 하셨다. 실제적으로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적자 난 건 아니고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10억이 이 단기 이 손실이 당기 일어났습니다. 손실이 작년에 예. 손실 난 건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이익이었는데 2015년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2015년 지금 예. 현재는 적자 상태입니다. 12월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11월까지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십 년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그건 들어서 아니고 제가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스포츠 월드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